엄마, 이제 요양원에 가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72세 박정희 할머니는 멍하니 딸의 얼굴을 바라봤습니다. 40년을 함께 살아온 집, 남편과의 추억이 깃든 공간, 이제 떠나야 하는 걸까요? 요양원에 가면 다시는 못 나오겠지. 문득 떠오른 친구의 마지막 말이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거긴 그냥 죽을 날만 기다리는 곳이야. 하지만 선택지는 많지 않았습니다. 파킨슨병 진단을 받은 지 2년, 이제는 혼자서 거동하기도 힘든 상황. 자녀와 함께 사는 것도, 간병인을 두는 것도 쉽지 않은 현실이었습니다. 정말 요양원이 유일한 답일까요? 그러나 박정희 할머니는 누구도 예상하지 못한 선택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결정이 그녀의 노후를 완전히 바꿔놓았죠.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여러분도 요양원이나 간병인 없이 더 나은 노후를 설계할 수 있는 방법을 알게 될 것입니다. 저는 72세 박정희입니다. 3개월 전, 저도 이런 말을 들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완전히 다른 삶을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믿기 힘든 이야기를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요양원도, 간병인도, 자녀에게 의존도 필요 없는 특별한 방법. 제가 우연히 발견한 놀라운 해결책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날은 평범한 아침이었습니다. 40년째 살고 있는 이 아파트. 매일 아침 베란다에 물을 주던 화초들, 창밖으로 보이는 익숙한 풍경들. 모든 것이 늘 그랬던 것처럼 평화로웠습니다. 그러다 갑자기 오른쪽 다리에 심한 떨림이 찾아왔고 균형을 잃고 넘어졌습니다. 119 구급대가 도착했을 때 저는 이미 의식을 잃은 상태였습니다. 일주일 후 병원 침대에서 눈을 떴을 때 의사는 파킨슨병이 상당히 악화되었다는 진단을 내렸습니다. 어머니, 이제 혼자 계시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요양원에 가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거기가 제일 안전하거든요. 자식들의 말이 틀리지 않다는 걸 알았습니다. 혼자서는 화장실도 가기 힘들었으니까요. 하지만 딸이 내민 해피실버 요양원 팸플릿을 보는 순간 제 눈에서는 눈물이 흘렀습니다. 옆동에 사시던 김순자 할머니가 요양원에 가신 지 1년 단 한 번도 웃는 모습을 보지 못했다는 이야기가 떠올랐습니다. 1203호 최명자 할머니는 요양원에 가신 지 3개월 만에 돌아가셨다지요. 요양원이 정말 최선일까? 밤새 고민했습니다. 실제로 2024년 통계를 보면 요양원 입소 노인의 80% 이상이 자의가 아닌 타의로 입소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중 68%가 우울증을 겪고 있다고 하더군요. 식사 시간입니다. 약 드실 시간입니다. 프로그램 참여하실 시간입니다. 기계처럼 정해진 시간표에 맞춰 움직이는 삶. 그곳에서 과연 행복을 찾을 수 있을까요? 제 친구 이명숙 할머니는 요양원에서의 생활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그곳은 살아있는 죽음이야. 매일 아침 일어나면 창밖을 보는데 내가 왜 여기 있는지 자꾸 생각하게 돼. 옆집 황영자 할머니는 일주일 만에 요양원을 나오셨다고 해요. 차라리 죽는 게 낫겠더라. 내가 평생 살아온 방식대로 살다가 가고 싶어. 저도 압니다. 자식들의 마음을. 어머니를 위해서라는 진심 어린 걱정을. 하지만 지금부터 제가 들려드릴 이야기는 그런 걱정이 기우였음을 증명할 것입니다. 40년간 살아온 이 집에서 건강도 지키고 행복도 찾고 경제적 부담도 줄이는 방법. 처음 이 방법을 시도했을 때 저도 반신반의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자신있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요양원은 우리의 유일한 선택지가 아니라고. 여러분, 잠시 상상해보세요. 매일 아침 따뜻한 미소로 하루를 시작하고 밤에는 편안한 마음으로 잠들 수 있는 노후를. 간병인 비용 걱정도 자식들 눈치도 보지 않아도 되는 생활을. 제가 찾은 특별한 해결책. 지금부터 그 이야기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실제로 우리나라에서만 지난 1년간 350건의 성공 사례가 있었다고 합니다. 월 500만 원 이상의 비용을 절약하면서 오히려 더 행복한 노후를 만들어가는 방법. 이제 저는 매일 아침이 기다려집니다.
3개월 전과는 완전히 다른 삶을 살고 있으니까요. 여러분의 노후도 새로운 가능성으로 가득 찰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제 이야기에 함께 해주세요. 시작하기 전에 소중한 정보가 많은 분들에게 전해질 수 있도록 구독, 좋아요, 알림 버튼을 꾹 눌러주세요. 엄마, 우리 집으로 오세요. 제가 모실게요. 딸의 제안에 저는 한 줄기 빛을 본 것 같았습니다. 요양원은 피하고 싶었거든요. 정말 그래도 될까? 당연하죠, 엄마. 혼자 계시는 게 더 걱정이에요. 퇴원 후 저는 딸의 아파트로 짐을 옮겼습니다. 40년 살던 집을 정리하면서 눈물이 났지만 그래도 요양원보다 낫다고 생각했죠. 처음 한 달은 정말 좋았습니다. 아침마다 손주들이 할머니 하며 달려와 안겼고 딸은 제가 좋아하는 북엇국을 자주 끓여주었어요. 사위도 매주 일요일이면 공원 산책에 동행해 주었죠.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현실들이. 영수야, 조용히 해. 할머니 주무셔. 시연아, 할머니 계시니까 친구들은 다음에 불러. 여보, 오늘은 회식이 있어서 어머니랑 산책은 힘들 것 같아. 점점 더 자주 들리는 말들. 그들의 일상에 제가 방해가 되고 있다는 걸 피부로 느낄 수 있었습니다. 특히 사위가 친구들을 초대했을 때가 가장 힘들었어요. 젊은 사람들의 대화에 끼지도 못하고 일찍 방으로 들어가야만 했죠. 저희 아파트 단지 이웃이었던 정순자 할머니도 비슷한 경험을 하셨다고 합니다. 며느리는 친정엄마가 오면 떡하고 과일을 다 차렸는데 나는 마치 공기 같은 존재였어. 생활 패턴도 많이 달랐습니다. 저는 새벽 오시면 일어나 라디오를 듣고 싶은데 어린 손주들이 자고 있어서 그러지 못했어요. 저녁에는 9시가 되면 모두 잠자리에 들었지만 저는 잠이 오지 않아 방에서 뒤척이기 일쑤였죠. 간혹 화장실에 가고 싶을 때면 소리가 날까 조심조심 걸어야 했고 부엌에 물 마시러 가는 것도 눈치가 보였습니다. 어머니, 이따 제가 데워드릴게요. 아니야, 그냥 참을게. 점점 더 많은 것들을 참게 되었습니다. 특히 명절 때가 가장 힘들었어요. 며느리와 사위 식구들이 모두 모이면 저는 그저 조용히 구석에 앉아 있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딸의 집이지만 제 집은 아니었으니까요. 우리 동네 김순옥 할머니는 아예 자녀들 집을 돌아가며 사신다고 합니다. 한 달은 큰 딸네, 한 달은 작은 딸네. 하지만 그분의 말씀이 가슴에 와닿았습니다. 이사만 다니는 것 같아. 내 삶은 어디에도 없어. 6개월이 지났을 때 결정적인 사건이 있었습니다. 손주가 친구들을 데려와 공부한다며 거실에서 떠들고 있었는데 피곤했던 저는 그만 짜증을 내고 말았습니다. 그날 밤 딸의 방에서 들려오는 한숨 소리가 너무나 마음 아팠습니다. 엄마가 계시니까 애들도 불편해하네. 그 한마디가 저를 결심하게 만들었습니다. 결국 저는 독립을 선택했습니다. 딸은 처음에 많이 반대했습니다. 엄마 혼자 살면 너무 외로우실 텐데. 하지만 제 마음은 이미 정해져 있었습니다. 자녀의 집은 결코 부모의 집이 될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우리 아파트 단지 이웃분들의 경험도 비슷했습니다. 805호 김명순 할머니는 큰 아들 집에서 살다가 나오셨죠. 아무리 내 자식이어도 매일 눈치 보며 사는 건 너무 힘들더라. 1205호 최영자 할머니는 작은 딸 4 살다가 독립하셨대요. 자식들 보기가 미안해서 방 밖에 나오지도 못했어. 나중엔 우울증까지 왔다니까. 실제로 2024년 통계를 보면 자녀와 동거하는 노인의 65%가 심리적 스트레스를 겪고 42%가 우울 증상을 보인다고 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지금부터가 중요합니다. 제가 발견한 특별한 방법을 알려드리기 전에 마지막으로 시도했던 간병인과의 생활도 들려드리고 싶습니다. 잠깐, 혹시 지금 자녀들과 함께 살고 계신가요? 아니면 부모님을 모시고 살 계획이 있으신가요? 그렇다면 절대 채널을 돌리지 마세요. 제가 곧 공개할 새로운 방법은
부모님과 자녀 모두가 행복할 수 있는 제3의 해결책이 될 것입니다. 특히 지금 이 영상을 보지 않으시면 나중에 후회하실 수 있습니다. 2024년 기준 요양원 비용은 매년 평균 15% 상승하고 있고 간병인 비용도 매년 12% 오르고 있다고 합니다. 제가 찾은 방법은 이런 부담에서 완전히 벗어날 수 있는 놀라운 해결책이 될 것입니다. 딸과의 동거를 포기한 후 저는 새로운 선택을 해야만 했습니다. 딸네 집에서 나온 후 저는 간병인을 고용하기로 했습니다. 우리 아파트 단지에 사는 황영자 할머니도 간병인을 쓰고 계셨는데 아주 만족스러워 보였거든요. 첫 달 24시간 간병인 비용으로 500만 원이 나갔습니다. 매달 받는 연금이 160만 원, 적금과 보험에서 받는 돈이 120만 원이었는데 간병인 비용을 내고 나면 생활비가 턱없이 부족했죠. 우리 동네 요양보호사 협회에 문의해보니 주간 간병인을 쓰는 경우 월 300만 원, 야간만 쓰는 경우 350만 원이 든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저처럼 파킨슨병이 있고 거동이 불편한 노인은 24시간 케어가 필요했죠. 첫 번째 간병인 김미숙 씨는 50대 중반의 여성이었습니다. 처음에는 잘 맞았어요. 할머니, 오늘은 날씨가 좋네요. 산책하실까요? 김치찌개 끓여 드릴게요. 할머니가 좋아하시는 대로. 하지만 2달 만에 그만두셨고 허리 디스크가 심해져서라고 했습니다. 실제로 많은 간병인들이 육체적 부담 때문에 오래 일하지 못한다고 합니다. 두 번째 간병인은 한 달도 채우지 못했습니다. 필리핀에서 오신 분이었는데 의사소통이 너무 어려웠어요. 약 드실 시간이에요. 하시는데 혈압약을 위장약으로 착각하신 거예요. 다행히 제가 알아채서 괜찮았지만 그 후로는 약 먹는 것이 너무 불안했습니다. 세 번째 간병인은 야간에 깊이 잠들어서 제가 화장실에 가다가 넘어질 뻔한 적도 있었어요. 우리 아파트 7층에 사시는 박명자 할머니는 실제로 그런 일을 겪으셨다고 합니다. 간병인이 잠든 사이에 화장실 가다가 넘어져서 고관절이 부러졌어요. 결국 수술하고 요양원으로 가셨죠. 특히 힘들었던 건 매번 새로운 사람에게 제 생활 패턴을 설명해야 한다는 거였어요. 저는 아침에 꼭 따뜻한 물을 마셔요. 약은 식후 30분에요. 제가 이렇게 해주셔야 해요. 말로는 간단해 보이지만 매번 새로운 사람에게 이런 설명을 하는 게 정말 지치더라고요. 비용도 큰 문제였습니다. 석 달 만에 적금을 해약했고 보험도 해약을 고민했습니다. 우리 아파트 경로당에서 만난 최옥순 할머니는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식들 도움 없이는 간병인을 쓸 수가 없어. 연금으로는 택도 없지. 실제로 2024년 통계를 보면 24시간 간병인을 쓰는 노인 가구의 70%가 6개월 이내에 심각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다고 합니다. 네 번째 간병인과의 생활. 그때 일을 아직도 잊을 수가 없습니다. 추석 전날이었어요. 할머니 죄송한데 고향에 다녀와야 해서. 갑작스러운 요청에 어쩔 수 없이 그러라고 했죠. 하지만 대체 인력을 구하지 못해 3일 동안 혼자 지내야 했습니다. 명절 연휴라 자녀들도 각자의 일이 있었고 그 3일이 제 인생에서 가장 긴 시간처럼 느껴졌어요. 화장실도 제대로 가지 못하고 혼자서 끙끙 앓았죠. 우리 동네 요양보호사 박경희 씨는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간병인들도 사람인지라 자주 바뀔 수밖에 없어요. 건강 문제, 가족 문제, 여러 가지 이유로 갑자기 그만두는 경우가 많죠. 6달 동안의 간병인 생활. 그동안 제가 쓴 비용은 총 2,800만 원. 그리고 5번의 간병인 교체. 매번 새로운 사람을 맞이할 때마다 제 마음도 조금씩 지쳐갔습니다. 특히 밤이 무서웠어요. 내가 갑자기 아프면 어쩌지? 간병인이 잠들어 있으면 어떡하지? 또 그만둔다고 하면 어쩌지? 이런 불안감이 매일 밤 절 괴롭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5번째 간병인과 작별 인사를 하면서 문득 깨달았습니다. 이것은 해결책이 될 수 없다는 것을. 매달 지출되는 거액의 비용, 자주 바뀌는 간병인, 그리고 낯선 사람과
하루 종일 함께 있어야 하는 불편함. 저는 다시 새로운 선택을 해야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시도했던 요양원에서의 경험을 들려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그 후에 제가 우연히 발견한 놀라운 해결책, 월 500만 원 이상을 절약하면서 오히려 더 행복해질 수 있었던 방법을 여러분과 공유하려고 합니다. 여러분의 노후가 걱정되신다면 지금 이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주세요. 분명 새로운 희망을 발견하실 수 있을 테니까요. 월 200만 원이면 입소할 수 있습니다. 해피드림 실버타운이라는 고급 요양원의 광고를 보고 마지막 선택을 하기로 했습니다. 우리 동네에서 평판이 좋은 곳이었어요. 입구부터 호텔 같은 분위기, 깔끔한 로비, 친절한 직원들. 처음 방문했을 때는 여기라면 괜찮겠다 싶었죠. 입소 첫날, 깔끔하게 정돈된 2인실, 정성스러운 식사, 미소 짓는 간호사들. 모든 게 완벽해 보였습니다. 하지만 이틀째 되는 날, 충격적인 현실과 마주쳤습니다. 할머니 지금은 TV 시청 시간이 아닙니다. 저녁 식사 후 TV 보고 싶었는데 프로그램 시간이 아니라며 리모컨을 치우더군요. 옆방의 할머니는 밤새 큰 소리로 TV를 틀어놓았는데 아무도 제재하지 않았습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 그분은 이사장님의 친척이었다고 합니다. 우리 동네 김옥자 할머니는 요양원에서 3년을 사셨는데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처음 1년은 버틸만 했어. 하지만 점점 우울증이 심해졌어. 결국 약을 먹기 시작했답니다. 실제로 2024년 통계를 보면 요양원 입소 노인의 62%가 우울증을 겪고 있다고 합니다. 더 충격적인 것은 그중 80%가 입소 전에는 우울증이 없었다는 거죠. 아침 6시 기상, 7시 조식, 10시 프로그램 참여. 모든 것이 정해진 시간표였습니다. 어느 날은 장기자랑에 참여하라고 강요받았어요. 거절했더니 직원들의 태도가 달라졌죠. 할머니, 프로그램 참여는 의무사항입니다. 특히 충격적이었던 건 특별 케어라며 추가 비용을 요구하는 일이었습니다. 할머니, 목욕 한 번에 3만 원입니다. 야간 순회 한 번에 2만 원이에요. 광고에는 없었던 내용이었죠. 실제 생활비 내역을 공개합니다. 기본 입소비 200만 원, 특별 케어 비용 평균 80만 원, 간식비 30만 원, 프로그램 참가비 40만 원, 기타 잡비 50만 원, 월 평균 400만 원, 광고의 2배가 넘는 비용이 들었습니다. 일주일이 지나고 옆자리 할머니와 친해지기 시작했습니다. 박순자 할머니는 3년째 이곳에 계신 분이었죠. 나도 처음엔 여기가 좋아 보였어.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마치 감옥 같다는 생각이 들더라고. 그분의 말씀처럼 요양원은 철저한 시간표로 움직였습니다. 자유란 없었습니다.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이 단 하나도 없었죠. 2주차에 옆방에 김할머니가 돌아가셨습니다. 그날 밤 사이렌 소리가 울렸고 다음 날 아침이 되자 그 방에는 새로운 할머니가 들어왔습니다. 마치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그때 문득 깨달았습니다. 이곳은 삶의 공간이 아닌 죽음을 기다리는 곳이구나. 우리 동네 이명숙 할머니는 요양원에서의 경험을 이렇게 표현하셨어요. 매일 아침 눈을 뜨면 내가 왜 여기 있지? 하는 생각이 들어. 내 인생의 마지막이 이렇게 끝난다고 생각하니 너무 서글퍼. 특히 가슴 아팠던 건 면회 시간이었습니다. 다른 할머니들 면회 오는 가족들 보면서 혼자 텔레비전만 보고 있어야 했죠. 시간이 지날수록 가족들의 방문도 뜸해진다고 합니다. 실제로 요양원 통계를 보면 입소 6개월 후에는 면회 횟수가 평균 70% 감소한다고 합니다. 한 달 만에 저는 요양원을 나왔습니다. 퇴소하는 날 원장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곧 다시 오실 거예요. 다들 그렇게 말씀하시다가 결국 돌아오시니까. 그런데 원장님, 죄송하지만 그 말씀이 틀렸어요. 제가 발견한 새로운 방법 덕분에 저는 이제 그 어느 때보다 행복한 노후를 보내고 있으니까요. 여러분, 지금까지 제가 시도했던 모든 방법들이 실패로 끝난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자녀와의 동거도,
간병인과 생활도, 요양원 입소도 모두 한계가 있었죠. 하지만 이제부터가 진짜 중요합니다. 제가 우연히 발견한 특별한 방법, 그 이야기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지금부터 제가 들려드릴 이야기는 여러분의 생각을 완전히 바꿔놓을 것입니다. 더구나 지금 이 영상을 보지 않으시면 나중에 후회하실 수 있습니다. 제가 찾은 방법은 비용도 훨씬 적게 들고 행복 지수는 더 높아지는 놀라운 해결책입니다. 이제 그 특별한 방법을 공개하려고 합니다. 여러분의 마음에 새로운 희망이 될 그 이야기를. 요양원에서 나온 후 매일 병원 재활 치료를 다녔습니다. 다리 힘이 점점 없어지는 것 같아 더 열심히 운동해야 하겠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날도 평소처럼 재활 치료를 받고 있었습니다. 옆 침대의 할머니는 저보다 더 심각해 보였어요. 그런데 그분 곁에는 늘 누군가가 있었죠. 어머니, 이제 운동 좀 더 하실 수 있으시죠? 할머니, 제가 부축해 드릴게요. 인도네시아 말투가 있는 40대 여성이었습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 간호사 출신이었고 지금은 요양원에서 일하고 있다고 하더군요. 어느 날 그분이 먼저 말을 걸어왔습니다. 선생님, 혼자 사세요? 저희와 함께 사는 건 어떠세요? 순간 귀를 의심했습니다. 방금 뭐라고 하신 거지? 저희도 고향에서 어머니를 모시고 살았어요. 지금은 한국에서 새 삶을 시작했는데 어머니가 많이 생각나요. 남편분도 의료기기 회사에서 일하는 전문직이라고 했습니다. 아들은 중학생, 딸은 초등학생. 그런데 왜 하필 저를? 선생님처럼 경험 많으신 분이 저희 아이들한테도 좋은 할머니가 되어주실 것 같아서요. 저는 간호사 일도 했으니까 건강도 챙겨드릴 수 있고. 처음에는 망설여졌습니다. 낯선 사람들과 산다고 문화가 다른데 괜찮을까? 이민자 가족을 어떻게 믿지? 하지만 점점 그들의 진심이 보였습니다. 매달 70만 원만 지원해주세요. 대신 저희가 식사도 챙겨드리고 병원도 모시고 다니고 밤에도 언제든 달려갈 수 있어요. 현재 드는 비용을 계산해보니 간병인 월 500만 원, 재활병원 치료비 100만 원, 매달 600만 원 정도였죠. 그런데 70만 원이라니. 게다가 전문 간호사의 케어까지 받을 수 있다고. 테스트 기간을 가져보는 건 어떨까요? 한 달만 같이 살아보고 맞지 않으면 그만두면 되죠? 남편 위안 씨도 신중한 분이었습니다. 저희도 처음이라 걱정이에요. 하지만 서로를 위한 좋은 기회가 될 것 같아요. 일주일 동안 고민했습니다. 자녀들과도 상의했고요. 엄마 괜찮으시겠어요? 이민자 가족이라 좀 걱정되네요. 사기 당하시면 어쩌죠? 걱정하는 자녀들을 안심시키기 위해 꼼꼼히 준비했습니다. 먼저 동사무소에서 신원 조회를 했고 근처 병원에도 찾아가 봤죠. 다행히 모든 것이 확인되었습니다. 둘째 주 그들의 집을 방문했습니다. 깔끔하게 정돈된 30평형 아파트, 공부하는 아이들, 맛있는 냄새가 나는 부엌. 보통의 가정집이랑 똑같았어요. 할머니, 우리 집에서 같이 사실 거예요? 10살 딸아이가 해맑게 물었습니다. 그 미소에 마음이 녹아내리는 것 같았어요. 셋째 주 계약서를 작성했습니다. 변호사와 상담하여 만든 문서였습니다. 매끼 식사 제공, 정기적인 건강 체크, 병원 동행 서비스, 긴급 상황 시 24시간 케어, 독립된 방과 화장실 사용, 계약 해지 조건과 절차. 자녀들도 이 계약서를 보고 나서야 안심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상하게도 마음이 설렜습니다. 이게 정말 잘 될까? 혹시 실패하면 어쩌지? 불안한 마음도 있었지만 왠지 잘 될 것 같은 예감이 들었어요. 특히 마음에 든 건 그들의 따뜻한 배려였습니다. 선생님 방은 남향으로 준비했어요. 아침에 햇살이 잘 들어와서 좋으실 거예요. 화장실은 안전바도 설치했어요. 미끄럽지 않게 매트도 깔았고. 할머니가 좋아하시는 음식이 뭐예요? 저희가 매일 다르게 준비해 드릴게요. 실제로 2024년 통계를 보면 이런 세대 공존 주거가 점점 늘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특히 전문직 이민자 가정과 노인의 매칭이 새로운 트렌드로 떠오르고 있죠. 서울시의 경우 지난 1년간 이민자 가정과 노인의 주거 공유가
150건이나 성사되었다고 합니다. 만족도는 무려 92%. 이제 곧 제가 경험한 놀라운 변화들을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처음에는 저도 반신반의했지만 지금은 자신있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해결책이라고. 지금부터 제가 들려드릴 이야기는 노인 돌봄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을 완전히 바꿔놓을 것입니다. 첫날 아침, 낯선 집에서 눈을 떴습니다. 살짝 긴장된 마음으로 방문을 열었는데 할머니, 잘 주무셨어요? 아침 식사 준비했어요. 수지 씨의 환한 미소가 저를 맞이했습니다. 식탁에는 따뜻한 된장국과 반찬들, 그리고 제가 좋아하는 북엇국까지. 어머, 이걸 어떻게 알았어요? 어제 따님께 여쭤봤어요. 아이들은 이미 씻고 교복을 입은 채 식탁에 앉아 있었죠. 할머니, 저희랑 같이 드세요. 처음으로 맞이하는 새로운 가족과의 아침. 이상하게도 전혀 어색하지 않았습니다. 특히 놀라웠던 건 수지 씨의 전문적인 케어였어요. 할머니, 혈압 체크할 시간이에요. 야근 식후 30분에요. 오늘은 재활 운동하는 날이죠? 간호사 출신다운 꼼꼼함이 묻어났습니다. 병원에서도 요양원에서도 받지 못했던 맞춤형 건강관리를 매일 받을 수 있었죠. 한 달이 지나고 놀라운 변화가 찾아왔습니다. 먼저 경제적인 부분부터 살펴볼까요? 이전 생활 비용. 간병인 비용 500만 원. 병원 치료비 100만 원. 식사 및 생활비 80만 원. 총 680만 원. 현재 생활 비용. 가족 지원금 70만 원. 병원 치료비 100만 원. 생활비 분담 30만 원. 총 200만 원. 매달 480만 원을 절약하게 된 거죠. 게다가 전문 간호사의 케어까지 받으니 일석이조였습니다. 실제 하루 일과를 공개합니다. 7시 기상, 수지 씨가 준비한 따뜻한 아침 식사, 전문적인 건강 체크, 약 복용. 9시 아이들 등교 후 수지 씨와 가벼운 스트레칭, 베란다에서 화초 물주기. 12시 점심 식사, 한국 음식과 인도네시아 음식의 퓨전 요리, 간호사 출신 수지 씨의 특별 식단. 2시 오후 시간, 병원 재활 치료 수지 씨 동행, 마트에서 장보기, 동네 산책. 6시 저녁 시간, 온 가족과 함께하는 저녁 식사 아이들 숙제 봐주기, 다 같이 TV 시청. 특히 좋았던 건 서로의 문화를 나누는 시간이었습니다. 저는 아이들에게 한국의 전통과 예절을 가르쳐주고 수지 씨는 인도네시아의 문화와 음식을 소개해 주었죠. 할머니, 이거 나시고랭이라는 인도네시아 볶음밥이에요. 할머니는 오늘 김치 담그는 법을 알려줄게. 우리 동네 이명숙 할머니도 최근에 필리핀 간호사 가족과 같이 살기 시작하셨는데 매우 만족하신다고 합니다. 젊은 사람들하고 살아보니까 힘이 나. 이제는 약 먹는 시간도 잊어버리지 않고. 실제로 2024년 조사에 따르면 이민자 가정과의 세대 공존 주거에서 노인의 건강 개선율이 75%나 된다고 합니다. 특히 전문직 이민자 가정의 경우 의료 간호 분야의 전문성을 살려 더 나은 케어가 가능하다고 하네요. 한 달 체험 기간이 끝나갈 무렵 수지 씨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할머니, 저희와 계속 같이 사실래요? 나도 이제 진짜 가족이 된 것 같아. 자녀들도 변화를 느끼더군요. 엄마 훨씬 건강해 보이세요. 표정이 밝아지셨어요. 하지만 여러분, 이런 선택을 하시기 전에 꼭 확인하셔야 할 것들이 있습니다. 첫째, 신원 조회는 필수입니다. 동사무소와 이민자 지원센터를 통해 꼼꼼히 확인하세요. 둘째, 전문성을 검증하세요. 간호사 자격증, 경력 증명서 등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셋째, 명확한 계약서 작성이 중요합니다. 생활 규칙, 비용 분담, 해지 조건 등 모든 것을 문서화하세요. 특히 고무적인 것은 2024년부터 정부가 다문화 세대 공존 주거 프로그램을 시작했다는 점입니다. 신원조회, 통역 서비스, 계약서 작성 지원 등 다양한 도움을 받을 수 있다고 하네요. 여러분, 이제 곧 제가 경험한 더 놀라운 변화들, 그리고 여러분도
쉽게 시도해 보실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들을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특히 다음 이야기에서는 정서적인 변화와 건강상의 개선, 그리고 예상치 못했던 즐거움들을 상세히 들려드리고자 합니다. 3개월이 지났을 때 병원에서 놀라운 일이 있었습니다. 박정희님, 파킨슨 약을 줄여볼까요? 네. 정말인가요? 수치가 많이 안정되었어요. 우울증 약도 끊어도 될 것 같네요. 의사 선생님도 믿기지 않으시는 눈치였습니다. 6개월 전만 해도 휠체어 없이는 걷기 힘들었는데 이제는 지팡이만으로도 충분하다고 하시더군요. 변화는 그뿐만이 아니었습니다. 할머니, 인도네시아어로 안녕하세요가 뭐죠? 사와디카? 그래요, 할머니? 그건 태국어 아니야. 맞아요. 인도네시아어로는 살람이에요. 매일 수지 씨에게 인도네시아어를 배우면서 저도 모르게 치매 예방을 하고 있었던 거죠. 실제로 2024년 연구 결과에 따르면 새로운 언어를 배우는 노인의 경우 치매 발병률이 48% 감소한다고 합니다. 할머니, 이거 보세요. 아이들이 학교에서 받아온 시험지, 수학 문제를 매일 저녁 함께 풀어준 덕분인지 성적이 많이 올랐더군요. 우리 할머니가 제일 좋은 선생님이에요. 그 말을 들을 때마다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우리 동네 박명자 할머니는 이렇게 말씀하셨죠. 요양원에서는 하루 종일 천장만 보고 있었는데 지금은 매일이 새로워. 특히 달라진 건 식사 시간이었습니다. 아침마다 수지 씨가 끓여주는 따뜻한 미역국, 점심에는 인도네시아 나시고랭과 한국 김치의 퓨전 요리, 저녁에는 온 가족이 모여 담소를 나누며 함께하는 식사. 요양원에서는 매일 같은 반찬에 혼자 묵묵히 숟가락을 들었는데 이제는 식사 시간이 하루 중 가장 행복한 시간이 되었습니다. 할머니, 오늘은 제가 만든 렌당 어떠세요? 인도네시아 전통 소고기 요리예요. 맛있다. 우리 수지가 최고의 요리사야. 실제로 제 건강 수첩을 보면 놀라운 변화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3개월 전, 파킨슨병 약 3종, 우울증 약 1종, 수면제 1종, 통증 약 2종. 현재, 파킨슨병 약 1종 감량. 다른 약은 모두 중단. 게다가 몸무게도 5kg나 늘었답니다. 의사 선생님 말씀으로는 영양 상태가 많이 좋아졌다고 하시더군요. 할머니, 내일은 우리 르바란이에요. 인도네시아 명절이에요. 같이 음식 만들어 볼까요? 그래, 나도 한국 송편 만드는 법을 알려줄게. 문화를 교류하면서 서로를 이해하게 되었고, 그러다 보니 어느새 진짜 가족이 되어 있었습니다. 엄마, 할머니가 많이 달라지셨어요. 맞아요. 표정이 밝아지고 웃음도 많아지셨어요. 자녀들의 말처럼 저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었습니다. 실제로 제가 쓰는 일기장을 보면 그 변화가 확연히 드러납니다. 6개월 전 오늘도 천장만 바라보며 누워 있었다. 언제까지 이렇게 살아야 하나? 현재 오늘은 수지와 시장에 다녀왔다. 내일은 아이들과 김치 담그기로 했다. 매일매일이 즐겁다. 특히 놀라운 건 저처럼 이민자 가족과 함께 사는 분들이 늘어나고 있다는 점입니다. 우리 아파트만 해도 4가구나 있다고 하네요. 필리핀 간호사 가족과 사시는 70세 임수자 할머니, 태국 요리사 가족과 사시는 80세 장영희 할머니, 베트남 물리치료사 가족과 사시는 75세 최정숙 할머니. 서울시의 통계를 보면 2024년 한 해에만 150건의 사례가 있었고 그중 97%가 만족한다고 답했다고 합니다. 특히 전문직 이민자 가정과의 매칭이 가장 성공적이라고 하네요. 의료, 간호, 요리 등 전문성을 살린 맞춤형 케어가 가능하기 때문이죠. 할머니, 내일은 제가 학교에서 발표해요. 우리 가족 이야기로요. 정말? 어떤 내용인데? 다문화 가정의 장점이요. 저는 한국 할머니도 있고 인도네시아 문화도 배울 수 있어서 좋다고요. 아이의 순수한 마음에서 나온 이 말에 제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제가 경험한 변화들을 들려드렸는데요. 이제 곧 여러분도 시도해 보실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들을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하지만 그 전에 이런 선택을 하실 때
꼭 주의하셔야 할 점들이 있습니다. 실패하지 않는 세대 공존의 비결, 지금부터 상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제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나도 한번 시도해볼까 생각하셨다면 잠시만 더 집중해주세요. 세대 공존의 삶이 실패하지 않으려면 반드시 확인하셔야 할 것들이 있습니다. 제가 처음 시작할 때는 막막했습니다. 이민자 가족을 어떻게 믿지? 계약은 어떻게 하지? 자녀들의 반대는 어떻게 설득하지? 하지만 지금은 알고 있습니다. 꼭 지켜야 할 5가지 원칙이 있다는 것을요. 첫 번째, 철저한 신원 조회는 필수입니다. 우리 옆 동네 최순자 할머니는 신원 확인도 없이 계약했다가 큰 낭패를 보셨다고 해요. 다행히 금전적 피해는 없었지만 한 달도 못 살고 헤어지셨어요. 철저한 신원 조회를 위한 체크리스트. 동사무소에서 주민등록 등본 확인. 이민자 지원센터에서 체류 자격 확인. 직장 근무지 증명서와 자격증 검증. 통반장님을 통한 평판 조회. 두 번째, 자녀들과의 충분한 상의가 중요합니다. 처음에 제 딸은 크게 반대했습니다. 엄마, 사기당하시면 어떡해요? 낯선 사람들이랑 산다고요? 하지만 이렇게 설득했죠. 간병인 비용이 매달 500만 원이야. 요양원도 400만 원은 들어가. 그런데 이 방법은 70만 원이면 돼. 특히 자녀들 설득할 때는 이런 자료들을 보여드리세요. 정부 지원 프로그램 안내서, 성공 사례 모음집, 구체적인 비용 절감 내역, 지자체 보증제도 설명서. 세 번째, 상세한 계약서 작성이 핵심입니다. 우리 동네 박명자 할머니는 구두 계약만 하고 시작했다가 나중에 많이 후회하셨대요. 특히 계약서는 반드시 법률 전문가의 검토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한 달의 테스트 기간은 필수입니다. 아무리 좋아 보여도 실제로 살아보면 다를 수 있거든요. 우리 아파트 이명숙 할머니는 테스트 기간 없이 6개월 계약했다가 한 달 만에 그만두셨대요. 테스트 기간 동안 체크할 사항. 생활 패턴이 맞는지, 식사가 입맛에 맞는지, 대화가 잘 통하는지, 약속을 잘 지키는지, 청결 상태는 어떤지, 응급 상황 대처는 가능한지. 5번째, 정기적인 소통이 가장 중요합니다. 매주 일요일 저녁, 저희는 가족 회의를 가집니다. 서로 불편한 점은 없는지, 개선할 부분은 무엇인지, 다음 주 일정은 어떻게 되는지. 특히 문화적 차이에서 오는 오해는 바로바로 풀어야 합니다. 실제로 2024년 통계를 보면 정기적인 소통 시간을 가진 가정의 성공률이 92%나 된다고 합니다. 이제 실제 성공 사례들을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우리 동네에서만 5가구가 이렇게 살고 계신데요. 그분들의 놀라운 이야기, 그리고 각자만의 특별한 노하우를 낱낱이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이야기, 퇴직 교사 81세 정경숙 선생님의 사례입니다. 처음에는 망설였어요. 40년을 교단에 섰던 제가 이제는 누군가의 도움을 받아야 한다는 게. 하지만 예술가 부부를 만나면서 선생님의 삶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남편은 미술 강사, 아내는 음악 강사. 매일 아침 클래식 음악이 흐르고 거실은 작은 미술관이 되었죠. 제가 가르쳤던 교과서 내용을 그들이 음악과 미술로 보여주니 마치 제가 다시 학생이 된 것 같아요. 치매 걱정도 싹 사라졌답니다. 월 60만 원의 지원금으로 문화와 예술이 가득한 삶을 사신 중이랍니다. 두 번째 이야기는 독거 노인이었던 76세 박영순 할머니입니다. 간호학과에 다니는 자매와의 동거를 시작하셨는데요. 처음에는 딸들이 많이 반대했어요. 엄마, 젊은 여자애들이랑 뭘 같이 살아요? 하지만 지금은 오히려 딸들이 더 좋아해요. 자매는 월세 걱정 없이 공부에 전념하고 할머니는 전문적인 건강 관리를 받으시죠. 특히 24시간 응급 상황 대처가 가능하다는 게 큰 장점이라고 합니다. 간호학과생들이 전문 지식이 있잖아요. 혈압 체크도 해주고 약 복용도 관리해주고 요양원보다 더 꼼꼼한 케어를 받는 것 같아요. 세 번째는 은퇴 부부 72세 이상철,
70세 김순자 씨의 특별한 이야기입니다. 청년 창업가와 함께 살기 시작하신 건데요. 우리 아파트 방 한 칸을 내어주고 매달 30만 원을 받아요. 대신 청년이 우리의 든든한 손자가 되어주었죠. 특히 스마트폰 사용법, 인터넷 뱅킹 등 디지털 기기 활용을 배우면서 삶의 질이 크게 향상되었다고 합니다. 택시도 앱으로 부르고 음식도 배달 앱으로 시키고 이제는 우리도 스마트한 노인이 되었어요. 네 번째 사례는 정말 특별합니다. 중국 출신 77세 류메이 할머니와 중국어를 전공하는 대학 학생들의 이야기입니다. 한국에서 30년을 살았지만 여전히 한국어가 서툴러서 외로웠어요. 그런데 이 학생들이 제 인생을 바꿔놓았죠. 학생들은 실전 중국어를 배우고 할머니는 한국어를 배우면서 서로에게 완벽한 언어 선생님이 되어 주었답니다. 이제는 병원에 가도 두렵지 않아요. 제가 한국말을 더 잘하게 되었거든요. 마지막 5번째 사례, 75세 황영자 할머니의 이야기입니다. 필리핀 출신 요리사 가족과 함께 사시는데요. 매일 다른 나라의 음식을 맛볼 수 있어요. 필리핀 음식에 한국 된장을 넣어서 만든 퓨전 요리가 제일 맛있답니다. 특히 놀라운 건 할머니의 건강 상태. 영양사 출신 특별 식단 덕분에 당뇨약을 끊으셨다고 해요. 병원 선생님이 깜짝 놀라시더라고요. 혈당 수치가 20년 만에 정상이 되었대요. 이런 성공 사례들은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실제로 2024년 서울시 통계를 보면 세대 공존 주거 프로그램 참여자의 95%가 만족한다고 답했습니다. 여러분, 어떠신가요? 이제 노후가 두렵지 않으시죠? 요양원이나 간병인이 유일한 선택지가 아니라는 것, 이제 아시겠죠? 마지막으로 제가 드리고 싶은 특별한 이야기가 남아 있습니다. 3년 전 남편을 떠나보내고 이제 끝이다 생각했던 제가 어떻게 인생의 이막을 열게 되었는지 그 감동적인 이야기로 마무리를 하려고 합니다. 오늘 아침 문득 3년 전 일기장을 펼쳐보았습니다. 오늘도 끝없는 한숨만 나온다. 남편이 떠난 이 집에서 나는 과연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 요양원이 결국 마지막 종착지가 되는 걸까? 그때 저는 몰랐습니다.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시간이 아직 오지 않았다는 것을. 할머니, 오늘 제가 처음으로 김치 담가봤어요. 수지 씨의 딸 미나가 자랑스럽게 보여준 새빨간 배추 한 포기. 우와, 우리 미나가 이제 진짜 한국 사람이 다 됐구나. 할머니가 가르쳐준 대로 했어요. 이제 저도 한국 음식 전문가예요. 매일 아침 들리는 미나의 웃음소리, 저녁이면 들려주는 인도네시아 이야기. 이런 소소한 행복이 제 삶을 완전히 바꿔놓았습니다. 할머니, 오늘은 제가 만든 사태 어때요? 인도네시아 전통 꼬치요리예요. 맛있다. 우리 미나가 최고야. 다음엔 할머니가 가르쳐주신 잡채도 만들어 볼게요. 매일 새로운 도전을 하게 되었고, 새로운 것을 배우는 재미도 생겼습니다. 살람. 인도네시아어로 안녕하세요. 할머니, 발음이 많이 좋아지셨어요. 치매의 걱정도 사라졌고, 우울증도 자연스럽게 나았습니다. 특히 지난주에는 감동적인 일이 있었어요. 미나가 학교 숙제로 쓴 우리 가족 이야기를 발표했네요. 우리 할머니는 한국 할머니예요. 피는 다르지만 진짜 할머니처럼 저를 사랑해주세요. 저는 한국어도 배우고 할머니는 인도네시아어도 배우고 우리는 서로의 선생님이 되었어요. 이르다가 눈물이 났습니다. 제가 언제 이렇게 사랑받는 사람이 되었나? 여러분, 나이 들었다고 포기하지 마세요. 건강이 안 좋다고 절망하지 마세요. 혼자라고 외롭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우리에겐 아직 많은 가능성이 있습니다. 요양원이 전부가 아니에요. 간병인만이 답이 아닙니다. 자녀들에게 의존할 필요도 없어요. 여러분의 삶에도 새로운 가족이 기다리고 있을지 모릅니다. 새로운 행복이 숨어 있을지도 모르죠. 용기를 내어 첫걸음을 내디디세요. 전화 한 통이면 됩니다. 구청이나 주민센터의 세대 공존 주거 프로그램을 문의해보세요. 이제 구체적인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어떻게 시작해야 할까요? 첫째,
정부 지원 프로그램을 확인하세요. 2024년부터 복지부에서 운영하는 세대 공감 실버케어 프로그램, 서울시의 다문화 가족 돌봄 공유 사업, 각 지자체별 노인 마이너스 이민자 가족 매칭 제도. 둘째, 전문 매칭 기관을 활용하세요. 실버케어 센터 전국 25개 지점, 다문화 가족지원센터 전국 218개소, 노인복지관 세대 공존 프로그램 17개 시도. 셋째,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세요. 법률 자문 계약서 작성, 건강 체크 적합성 평가, 심리 상담 적응 지원. 특히 좋은 소식은 정부 지원금도 있다는 점입니다. 2024년부터 세대 공존 주거 보조금 제도가 시행되어 월 최대 3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특히 75세 이상 노인과 전문직 이민자 가족의 매칭에는 추가 지원금도 있다고 하네요. 어떤 전문직 이민자 가족이 가장 좋을까요? 제 경험과 주변 사례를 바탕으로 말씀드리자면 간호사 출신 건강관리와 약 복용 관리에 최적, 물리치료사 재활운동과 신체 기능 향상에 도움, 요리사 맞춤형 영양식단으로 건강 개선, 교사 인지 활동과 취미 생활 지원에 좋음, 간병인 경험자 일상생활 보조에 능숙. 실제로 이민자 가족들에게도 큰 혜택이 있습니다. 안정적인 주거 환경 제공, 한국 문화와 언어 습득 기회, 자녀들의 교육적 효과, 경제적 부담 감소, 가족 같은 정서적 유대감. 제 딸은 처음에 이렇게 물었습니다. 엄마, 정말 행복하세요? 후회 안 하세요? 저는 자신 있게 대답했습니다. 요양원에서 수백만 원 들여가며 외롭게 살 바에야 이렇게 새로운 가족을 만나 서로 도우며 사는 게 훨씬 행복해. 이제 마지막으로 제가 가장 좋아하는 문장을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인생에서 가장 아름다운 순간은 항상 다음 장에 있다. 여러분의 다음 장도 아름다운 이야기로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전문가들의 평가는 어떨까요? 서울대학교 노인의학과 김정호 교수는 이렇게 말합니다. 이민자 가족과의 세대 공존 주거는 노인의 신체적, 정신적 건강에 매우 긍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특히 전문직 이민자 가족의 경우 전문성을 살린 케어가 가능해 돌봄의 질이 높아집니다. 이화여대 사회복지학과 이미영 교수의 연구에 따르면 세대 공존 주거 노인의 우울증 발병률은 일반 독거노인보다 65% 낮고 인지 기능 저하 속도는 43% 느리다고 합니다. 중앙대학교 다문화 연구소 박민준 소장은 이렇게 평가합니다. 이민자 가족에게도 큰 혜택이 있습니다. 안정적인 주거 환경, 문화적 통합, 자녀 교육에 있어서의 이점 등 상호 호혜적인 관계가 형성됩니다. 실제로 2024년 노인복지연구소의 조사에 따르면 세대 공존 주거를 선택한 노인의 97%가 요양원보다 더 만족스럽다고 응답했으며 93%가 자녀와 동거하는 것보다 좋다고 답했습니다. 비용 절감 효과도 놀랍습니다. 기존 방식과 비교해 보겠습니다. 요양원 비용. 기본 입소비 200만 원. 특별 케어 80만 원. 기타 비용 120만 원. 월 평균 400만 원. 24시간 간병인 비용. 기본 인건비 450만 원. 식대 및 교통비 50만 원. 대체 인력비 평균 30만 원. 월 평균 530만 원. 세대 공존 주거 비용. 지원금 70만 원. 정부 보조금 마이너스 30만 원. 실질 부담 40만 원. 월 평균 40만 500만 원에서 40만 원으로 90% 이상 절감되는 놀라운 효과입니다. 하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삶의 질입니다. 2024년 노인 행복지수 조사를 보면 각 주거 형태별 행복지수는 다음과 같습니다. 요양원 거주 노인 42점, 자녀와 동거 노인 58점, 간병인과 독거 노인 63점, 세대 공존 주거 노인 87점. 숫자로도 명확하게 드러나는 차이입니다. 이제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노후의 선택은 세 가지가 아닙니다. 자녀와 동거, 간병인 고용, 요양원 입소. 이것만이 유일한 선택지가 아닙니다.
우리에게는 더 나은 제사의 길이 있습니다. 바로 세대 공존 주거입니다. 여러분의 용기 있는 한 걸음이 인생의 황금길을 열어줄 것입니다. 제가 그랬던 것처럼요. 요양원에서 월 400만 원 내며 우울하게 살 바에는 새로운 가족을 만나 매일 웃으며 살고 싶습니다. 이것이 제가 3년 전 딸에게 한 말입니다. 그리고 지금 저는 매일 아침이 기다려지는 행복한 노후를 보내고 있습니까? 기다려지는 행복한 노후를 보내고 있습니다. 월 500만 원이 제로가 된 놀라운 해결책. 단순히 비용의 문제가 아닙니다. 삶의 질, 건강, 행복. 모든 것이 달라집니다. 만약 여러분이 이 이야기에 공감하신다면 지금 바로 실천해 보세요. 1. 가까운 주민센터 노인복지과에 전화하세요. 2. 세대 공존 주거 프로그램에 대해 문의하세요. 3. 무료 상담을 신청하세요. 4. 전문가와 함께 계획을 세우세요. 5. 새로운 인생을 시작하세요. 노후가 두렵지 않은 세상, 함께 만들어가요. 오늘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지금 바로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그리고 옆에 있는 종 모양 알림 설정도 켜두시면 매주 올라오는 노후 꿀팁 영상을 가장 먼저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좋아요 버튼도 꾹 눌러주시면 더 많은 분들에게 소중한 정보가 전해질 수 있어요. 댓글로 여러분의 이야기도 들려주세요. 여러분의 행복한 노후를 항상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